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8일에 나온 이 모건 스탠리 거시경제 보고서, 이름이 빅픽처입니다. 요거 읽고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리포트의 전체적인 내용부터 좀 요약을 해드리면 2026년에는 미국도 성장하지만 전 세계와 다양한 자산으로 투자 기회가 확장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일단 이 차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딱 이해를 하면은 되게 큰 어떤 거시경제의 인사이트를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천천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선은요, 10년짜리 국채의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 금리는 명목에서 물가를 뺀 거죠. 예를 들어서 명목 금리가 5%인데 물가가 지금 3%면은 실질 금리는 2%인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하늘색 선은 뭐냐면 GDP 대비 부채예요. 미국 부채죠. 그게 지금 120%를 넘어갔습니다.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 왜 같이 보냐 그러면, 미국이 지금 부채 있잖아요. 지금 어마무시하죠. 요거에 대한 실질적인 이자가 얼마냐, 요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요거 두 개 같이 보는 건데요.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미국 GDP가 30조 달러입니다. 이거를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요, 42경 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미국의 GDP예요. 그러면 지금 120%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20%를 곱하면 대충 50경 원이 나옵니다. 요게 미국의 지금 부채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실질적인 금리가 2%라고 하면 이 실질적인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1경 원이죠. 이거를 365로 나눠보면은 약 27조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27조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여기 지금 실질 금리를 와보면 실질 금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마이너스죠. 그러면 아까 전에 미국 부채 50경원에서 곱하기 0%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빵원입니다. 물론 명목상에서는 이자를 내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가지고 혹은 시중금리가 너무 낮아서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은 이게 조금 올라가지고 아마 빵 퍼센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금 차트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미국은 빚이 너무 많아서 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뭐 그냥 심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생활이 안 될 정도의 이자 수준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2%만 돼도 막 27조씩 하루에 갚아야 돼. 27조 원씩 어떻게 갚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가 한 게 장기 금리를 어떻게든 내려야 되고, 장기 금리뿐만이 아니라 뭐 연준에 가가지고 금리 빨리 인하해라 압박하면서 단기 금리도 내리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게 명목에서 지금 물가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목은 일단 내려야 되는 게 맞죠. 물가는 이 지금 수식만 보면 높은 게 좋잖아요. 근데 물가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탄핵을 당합니다. 이제 정권을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가는 또 내려야 돼. 물가를 내려야 돼서 물가를 열심히 내렸어요. 뭐 유가도 때려잡고 해가지고. 근데 명목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어떻게 되죠? 매일매일 27조 원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쳐들어가가지고 이 명목 금리 내리라고 아주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조금 더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해요.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국가 재정 위기나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첫 번째 방향은 막 저렇게 트럼프가 깡패짓하고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막 강제로 금리 끌어내리고 이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안 사주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국은 아프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이게 밑에서 이렇게 낮게 유지되는 시나리오죠. 이렇게 낮게 유지하려고 트럼프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이 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두 번째 방향입니다. 저는 두 번째 방향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번 시나리오로 가면 미국이 뭐 망하는 거거든요. 미국 망하면 어떻게 되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장기채도 좋게 보는 거죠. 두 번째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이 섹터별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중간재의 비중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약이 1등이에요. 50%가 넘어갑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쪽도 40% 넘어가고요. 자동차, 여기도 4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다 의존도가 높고, 의존도가 낮은 거는 요거 음식, 뭐 콩, 옥수수 이런 거는 의존도가 낮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26년에는 어떤 관세를 통한 레버리지, 이게 그렇게 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의존도가 큰 섹터에서 관세를 때리면 미국 기업이 타격이 더 심합니다. 경쟁력이 더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걸 트럼프도 알고 전 세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26년에는 관세 가지고 막 투닥투닥하고 막 협상하고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I의 기회와 뭐 위기 이런 거를 이제 좀 써놨는데요. 좀 요약해드리면 챗GPT가 출시 3년 만에 8억 명이 사용을 했대요. 근데 그만큼 수익도 못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걸
쓰는 기업들이 이걸 사용해서 돈을 버느냐, 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병목이죠, 전력. 이게 발목을 좀 세게 잡고 있어서 26년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 반려 로봇 시장 있잖아요, 요거를 주목해야 된다고 해요. 2034년까지 900억 달러까지 시장이 커질 것 같다.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회를 꼭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차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이고 여기는 신흥국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지금 끝에 보면은 신흥국은 물가가 내려가고 있고 미국은 슬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낮아야지 잠재 성장폭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물가가 높으면 경기 하방 압력을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신흥국이 미국보다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디플레로 빠지면은 이게 제일 안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트는요, 여기 중간에 트렌드 라인 있잖아요. 여기 밑으로 이렇게 차트가 내려가면 M7이 독주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오르고 M7만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차트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거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M7이 엄청나게 독주해온 시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런데 여기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평균 회귀 관점에서 이게 올라갈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년에는 M7이 독주하는 시장이 아닐 것이다, 다른 것들도 골고루 올라가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